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CPHI에서 신규 패키징 기업과 계약 체결, 60여 개 기업, 600여 명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에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자, 보도자료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CPHI에서 글로벌 파트너 확보의 총력, 의미 있는 성과, 60여 개 기업, 600여 명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고 글로벌 공복망 확대, 신기술 도입, 원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매년 CPHI에 참가해서 셀트리온 글로벌 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할 것. 현지 시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CPHI에서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해서 참가했다. R&D, 연구개발 역량 및 생산 역량을 알리는 브랜드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 세계에 모인 원부자재,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위탁 센세한 CMO, 물류 구매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주 목적을 뒀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약 60여 개 기업과 600여 명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원부자재 공급, 네트워크 구축, 신규 제형 및 친환경 소재 도입, CMO 등에 대한 협업을 논의했다. 특히 폴란드,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현지 원부자재 및 CMO 협력망 다면에 힘을 쓰면서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협업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현장에서 신규 패키징 기업과 계약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셀트리온 부스에는 행사 기간 내내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넘는 파트너와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회사의 파이프라인 및 생산 역량을 향한 글로벌 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규 패키징 기업과 계약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는 소식이죠. 개막 첫날 셀트리온 부스에 열린 해피어워 행사만 150명이 넘는 주요 파트너사 및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서 열던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자, 미국 바이오 USA에 더불어서 유럽에서 열리는 CPHI,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전시회 중에 매년 참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열일하고 있대요. 결과물도 조금씩 나와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스와 전반부와 후반부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일은 잘하잖아요. 그죠? 결과물도 잘 만들어내고요. 숫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올해 합병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성장이 되는 기반 위에서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 가속도가 되는 기준점이 바로 3, 4 합병이 될 겁니다. 지금 실적 성장 폭이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응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숫자가 확인될 때 우리는 우리 시간을 차분하게 매크로 안정 위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 우수성, 리월 월드 데이터에서도 증명.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피하 주사 제형 램시마 SC, 시공간 제약 없이 투여 가능해서 복약 순응도가 높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는 바이오 시모로를 넘어서 바이오 베터로서 가치가 증명되었다. 기존 인플렉시만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인플렉시맙 정맥 주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 90명을 램시마 SC로 변경했을 때 단 9명만 다시 정맥 주사로 교체했다. 이 중 51명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상훈 강동 경희대 의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리월 월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에서 개최한 카이 인터내셔널 미팅 2022 여기서 램시마 정맥 주사를 램시마 SC로 변경한 리얼 월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램시마 정맥과 동등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면서도 복약 순응도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인플리시마 정맥 주사 제품에서 램시마 SC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맥주사형 의약품보다 피하주사형 의약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오랜 시간 의약품을 투여받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약품을 투여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입니다. 피하주사 제형은. 피하주사 의약품은 환자가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용량 용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복약 순위도를 고려하면 피하주사형 제품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제형 선호도 조사 연구에서 전맥주사를 맞은 202명 중 약 25%는 피하주사로 변경을 희망했다. 반면 피하주사를 맞은 약 298명 중 90%는 피하주사에 만족을 표했고 약 10% 환자만 정맥주사로 변경을 희망했다. 자, 그래서 지금 느낌이 오시죠? 국내 시장은 크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첫 번째 레미케이드, 현재 램시마가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50% 점유율 이상이고요. 미국에서는 30%가 넘어가고 있죠. 곧 40%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레미케이드 시장에다가 램시마의 시장에다가 램시마 SC가 갖다 꼽힙니다. 바이오 베터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서 그것도 2038년도까지 그죠? 여기까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캐파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가면허 진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집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첫 번째로 봐야 되겠죠. 얘 하나만 갖고도 조 단위를 미친 듯이 찍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셀트리온. 올해 삼형제 합병은 어려워. 셀트리온 주력 분야 바이오시밀러의 총력, 실적 호조세. 코로나 치료제 생산 중단하고 유럽 대륙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다. 자, 원래 1안에는 기가 막히게 잘 해냈습니다. 본업에 집중을 하고요. 본업의 캐시카우를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죠. 3사 합병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실적 성장폭이 나오지 않을 때 이 3사 합병 모멘텀이 더해지게 되면 결국 실적 성장폭이 더디게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급상승할 때 3사 합병이 더해져야 남아있는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가 대량 쇼커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쇼커버가 나와야 수급이 더해지죠. 그 기반 위에 개인이 달라붙게 될 겁니다. 그때 가속도가 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사 합병은 실적 성장 기반 위에 진행되어줘야 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3사 합병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왜 찬티?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참 정성스러운 내용의 글을 남겨주셨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지 않은 제조업을 30년 이상 운영. 사업은 100% 안전하고 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성공 확신 희망창 사업도 성공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제조업을 30년 이상 운영했다고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벌은 하늘이 선택하고 갑부는 조상 3대가 보살핀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너는 365일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마누라, 자식, 형제, 직원 등 누구도 오너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서정진 회장을 비난하고 기업을 비난하는 것을 무척 혐오합니다. 주주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음. 모든 것을 추정하고 예측. 사업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계획된 일들이 50%를 이루어도 성공. 수많은 셀트리온의 프로젝트 중 실패만 가지고 늘어지는 대한민국 유독 심한. 안티할 필요가 없음. 우리가 안티 안 해도 알아서 대한민국 기생충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극찬티 이유를 언급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확실한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낮다. 삼성전자 10년만 적자보면 기업 생존의 위협이다. 제조업 특성상 끝없이 지출, 그래서 제조업 영업이익률 대부분 한 자리 숫자. 셀트리온은 잘못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음. 바이오시밀러 한 개 투자 비용 수천억, 한 개 시판까지 최소 6년 이상,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 지출. 이런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고 블록버스터 의약품 2개 보유, 허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시판 중. 출시 대기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아이엘리아,
램시마 SC, 프롤리아, 악템나, 졸레어, 케미칼 의약품 직판, 위 사항 모두가 투자기간, 투자비용 모두 끝내고 돈을 쓸어 들어오면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음. 무엇보다 바이오는 경기 사이클이 없고 영업이익률이 게임 기업 수준이다. 자, 소프트웨어 수준이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고부가가치인 항체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제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열매, 과실을 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2022년 하반기 올해부터 다시 한번 2023년, 2024년도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의약품 한 개 출시가 힘들지 출시만 되면 10년은 현금 창출 능력 확실하게 됩니다. 2023년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출시, 2023년 램시마 SC, 스텔라라 아일리아가 출시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삼성전자보다 잘못될 가능성이 낮은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글을 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안 함. 착하게 살아도 짧은 시간이다.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역사를 보세요. 수십만 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유성처럼 빚을 내고 사라지지만 유독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없음. IMF 때 부도 넘어간 유일한 업종. IMF 때 부도 없이 넘어간 유일한 업종. 셀트리온은 리스크가 없다. 위태위태 위기감 존재 시기는 이제 지났다. 소소한 리스크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리스크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 찾기가 힘들다. 믿고 가도 됩니다. 3년에서 10년 장투자라면 모아가세요. 바이오시밀러 가치만 따져도 초저평가. 직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보물 중에 보물. 케미칼 의약품 2025년 이후 신약 등장. 팩트 중에 팩트. 현금 창출 능력이 독보적이다.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나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대한 언급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주시고 계시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자료를 통해서도 셀트리온이 왜 최고의 기업인지, 결국 이 최고의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 매크로 이슈와 그리고 실적 정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매도와 함께하고 있는 아직 떠나가진 그 이유에서 실적이 성장이 다가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얘가 가져올 숫자가 너무나 큰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3 상승, 코스닥은 0.0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54, 헬스케어는 1.04, 제약은 1.2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 영국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상승 나왔다. 기술적인 상승이다. 지금 상승과 하락은 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국도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올리다가 경제가 빠그러지면 또 부양책을 실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 바뀌느냐, 그게 중요하죠. 스탠스가 바뀌어 나가기 위해선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물가가 안정되려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대한 봉쇄와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점과 맞물려서 시장은 돌아나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게 되면 니케이가 1.68 하락했고요. 상해와 항생은, 특히 항생은 5.36.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중화권은 너무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표를 보게 되면요.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많이 튀었어요. 미 국채 10년물이 4.13. 4.13이 되게 되면 시장에 돌아나가기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리입니다. 미 국채 2년물 또한 4.74. 많이 튀었죠? 자, 국채 10년물을 보게 되면은요. 자, 1개월물을 보게 되면 최고가 4.23인데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근처에 가고 있어요. 3개월로 봐도 그렇죠? 10년을 보면 바늘로 찔릴 것 같습니다. 금리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원하는 1418원 찔끔 떨어졌으나 고점권에 있어요. 달러의 가격은 112.8, 좀 상승을 해서 다시 최고점 부위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똑같아요. 원화의 초약세, 달러의 초강세, 유가는 88.17달러. 찔끔 떨어졌지만 현재 9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큰 흐름은 없지만 구체금리는 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더 지루한 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금 모든 자산들이 다 빠그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수나 그리고 가치 대비 많이 빠져있는 훌륭한 그런 주식들을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또한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시기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원 밑에서는 정말 싼 가치입니다. 그 말은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4.41, 거래량은 25만 6천 주. 정말 씨가 말랐네요. 최근 중에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낮은 거래량입니다. 등락률은 0.54. 연준이 미친 듯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10.12. 자, 이틀 연속 10%가 나왔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거래량은 30만 주.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게 증거고요. 하락폭도 1.04. 실적 성장하는데 공매도 치는 거는 허수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2.17. 거래량은 6만 6천 주, 1.2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를 좀 볼게요. 3만 2천 주 찔끔찔끔 늘어서 951만 5천 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훅 줄었다가 다시 이 부분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언급드렸죠? 큰 흐름에선 내려가고 있다. 대차장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그 공매도 누적장고와 대차장고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찍을 때까지, 실적을 찍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숫자는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 성장폭이 가시권에 다가오겠다는 소식이고요.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은 오늘 0.76 찔끔 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권에 있죠. 이 녹색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잔고 비율은 1.30. 자, 11월 3일 어제 기준이에요. 대차잔고 또한 11월 3일 어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잔고 비율은 1.21. 자, 얘도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삼형제가 나란히 신용잔고 비율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지가 않다. 대차잔고와 누적잔고는 조금 올라왔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11,000주, 기간은 27,000주. 매도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워낙에 없었고요. 이 정도면 눈치 보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개인도 4만 주,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워낙에 거래량에 급감해 있기 때문에. 자, 기관 27,000주 중에서 연기금이 24,000주. 찔끔 매도한 거고요. 그동안에 워낙 2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었죠. 그중에 2만 주가 매도된 겁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한 달 기준 45만 7천 주를 매수했고요. 한 달 기준도 약 46만 주, 50만 주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가까이 매도했지만 1,400주, 200주, 2만 주, 18,000주, 7,000주, 2만 주. 이거 다 합쳐봐야 하루 매도 물량 정도 될 거예요. 많이 나올 때. 어쨌든 한 달 기준 8만 3천 주고요. 최근에 나온 물량이죠. 어쨌든 사모펀드, 금융투자 2,300주, 보험 2,457주. 기간은 오늘 보합권이었고요. 연기금만 찔끔 매도한 겁니다. 외국인도 11,000주, 개인이 4만 주 매수했고요. 개인의 82만 주, 83만 주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비중으로 나란히 거의 5대5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정말 좋다. 왜? 선수들은, 외국인과 기관들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인의 물량을 뺏어오면서 바닥에서 끊임없이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들만 모니터링하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이 5만 2천 주, 기관이 8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 기간 중에는 금융투자가 다 담당했습니다. 8만 6천 주 중에서 7만 1천 주,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2,200주, 7,700주, 3,500주, 1,10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눈치 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다. 한 달 기준 16만 2천 주를 매도했어요. 자, 어제 오늘 7만 1천 주, 8만 2천 주. 어제 오늘 다 팔았네요. 중요한 건 13만 주, 10만 주 팔았던 데도 있었지만 수급이 혼조세를 이뤄나가면서 한 달 기준 16만 주가 매도가 됐고요. 연기금은 한 달 기준 13만 주를 담았습니다. 사모펀드는 6만 5천 주 매도가 됐고요. 자, 23만 주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으로 고스란히 29만 주가 넘어갔고요. 기간은 4만 5천 주 매도. 기간은 현재 한 달 기준은 보합세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과 동일한 흐름으로서 개인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볼게요. 개인 11,000주, 오늘 외국인은 2,000주 매수했고요. 기간은 13,000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12,000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 매도 물량 다 크지가 않습니다. 사모펀드 719주, 그리고 개인의 물량이 86,000주가 외국인으로 16만 주, 기간의 69,000주와 개인의 86,000주가 나란히 외국인 계좌로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인데요. 외국인 414억, 그리고 기간은 1014억, 한 달 기준 4조 5천억 가까이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바닥권을 조금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3조 3천억, 기간이 1조 4천억. 자, 개인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항상 털려요, 바닥에서 개인은.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죠. 바닥권 한 달 동안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 개인의 3조 3천억이 외국인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기관에서는 대부분 890억, 49억, 299억 담았다는 소식이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매크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물가가 좌우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연준의 스탠스가 피봇,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57만 5천 주. 찔끔 늘었습니다. 2만 7천 주 가까이 늘었어요. 자, 대차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229만 주에서 대략 한 27만 주 가까이 늘은 거거든요. 대차 잔고와 유사하게 떨어지고 있다가,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 나와 있는 모습. 다시 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가 떨어지는 건 실적 기반이 될 확률이 무척 높겠죠? 기다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공매도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실적 성장 이후에 3, 4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때. 자, 오늘 셀트리온의 1분 봉입니다. 자, 오늘은 거의 흐름이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1분 캔들을 보아도, 자, 보이시죠? 요 부근에 있어요, 현재. 다시 한번. 그죠? 요 부근에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이동평균선이 잠깐 사라져가지고 제가 다시 이동평균선을 붙여왔고요. 자, 보게 되면 오늘 분봉의 흐름은 하루 종일 보합권이었고요. 자,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뭉쳐지고 있죠. 자, 반등에 나오고요. 저점권을 쭉쭉쭉 형성하고요. 다시 반등 나와서 요 부근에서 이동평균선이 뭉쳐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미 지금 많이 급감해 있고요.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돼서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이유는 월봉상 아래꼬리를 계속해서 달아가면서 이제는 안 밀릴 거야. 시장이고 나불이고 우리는 안 물릴 거야. 이미 너무나 싸거든. 계속해서 세력들이 담아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차트상으로도 지금 아래꼬리 담는 게 다 세력들입니다. 개인의 물량을 다 받아왔죠? 그죠? 여기서 계속해서 4월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어요. 여기 17만원, 13만 9천원, 15만원, 그 근방에서 끊임없이 얘네들은 바닥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랬을 거고요. 근데 여기랑은 지금 2019년도와 2020년, 22년도에 셀트리온의 가치가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 있죠. 실적도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은 많이 지쳐가고 있고, 4년 동안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 많이 지쳤겠죠. 그러나 기업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인생이 흐른다는 말씀처럼 펀더멘털과 기업 가치를 확신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정거점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램시마 SC, 그리고 항체 바이오시밀러, 차후 파이프라인과 직판과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는 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올라가건 떨어지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고점 돌파가 나올 때, 그리고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에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저는 그때 언급을 드릴 거고요. 1차 목표까지는 아주 많은 목표 가격이 괴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차분하게 그 시간을 돌아보시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시고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